금방 끝날 거예요. 사실 미적도 쉬워서 학토 먼저 볼게. 학토는 의외로 25번이 좀 빡셌지. 25번 한번 볼게. 이게 25번에 성분물 횟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4까지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x가 2일 때 얘가 x가 4일 때 이러지. 그 씨가 내가 수업 중이잖아. 수업 좀만 조용히. 2부터 4까지 여기 돼. 근데 문제가 나와 있는 게 0부터 x까지 얘의 확률이랑 2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이 똑같대. 이거 보고 뭘 유추할 수 있어? 뭘 유추할 수 있어? 저기요? 뭘 유추할 수 있죠, 경찬 씨? 확통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연이도 있어. 근데 그냥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평균입니다. 어? 평균입니다. 평균이 이다. 뭔 평균? 가운데 여기다. 가운데 여기가. 대칭이다. 아, 대칭이다? 대칭이다는 아니야. 수연이. 뭐라고? 모양이 똑같다. 그 말은 주기함수다. 대칭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함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0부터 어떤 임의의 x를 잡았을 때 얘의 넓이랑 2부터 x 플러스 2까지 잡았을 때 얘의 넓이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복붙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너가 얘기한 대칭은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얘네가 또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애초에 확률 밀도 함수가 얘는 무조건 연속 함수여야 접근이 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 그림은 시작점이 여기면 끝점도 여기여야 돼서 대충 약간 뭐 나이키 모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모양이 완벽히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얘 넓이를 측정을 해보니 16분의 3이 나왔다라는 거야. 내가 왜 2차 함수 모양이 아니라 나이키 모양으로 잡았냐면 2차 함수는 사실 또 대칭 모양이어야 되잖아. 근데 또 대칭적이라고 하기에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가 또 좀 완전히 또 중간 넓이가 또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야. 그럼 봐봐. 2분의 1과 2분의 3이 대응되는 이쪽의 부분은 어디겠냐? 0으로부터 2분의 1만큼의 거리, 2로부터 2분의 1만큼의 거리니까 여기가 2분의 5겠지. 대응되는 게. 그리고 여기는 2분의 7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 넓이를 봤을 때 얘 넓이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넓이가 A면 여기 넓이가 B고 여기 넓이가 C야. 근데 여기도 A고 여기도 B고 여기도 C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야. 납득되니? 그럼 물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오케이. X에다가 2만 집어넣어도 사실 쟤네가 2분의 1이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B가 뭐래? B가 16분의 3이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니?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니까 여기야. 뭐 물어본 거야? A 더하기 C는 몇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답이 16분의 5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고 27번 할만했지? 그지? 얘는 그냥 뭐 숫자만 넣을 뿐 할만했을 거니까 28번 한번 보자. 0부터 7까지 정수 중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라고 하면 이거는 중복 뭐야? 중복? 중복? 아? 아니 둘 중에 아무나 얘기해. 중복? 중복? 야 중복 배운 거 뭐 있어? 중복 조합 아니면? 그거밖에 안 배웠네? 중복 조합밖에 안 배웠네? 수열. 중복? 순열. 얘는 뭐야? 중복 순열이지. 해서 하나를 택할 때 짝수 또는 각자의 숫자가 모두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조건부 확률이니? 아니야. 그냥 전체 중에서 몰랐을 때 얘네 확률을 구해주세요 인 거니까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얘 중복 순열이라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주의해야 될 거. 나 0도 포함해서 뽑을 거지. 근데 첫째 자리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7가지밖에 못 와. 근데 그 뒤에 거는 0부터 7까지니까 8가지가 모두 올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전체 케이스는 어떻게 되니?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7 곱하기 64라고 할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해당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해당 경우의 수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결국 짝수인 경우 그리고 모두 자연수인 경우를 체크해서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야 돼? 교집합을 빼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교집합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짝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냐? 내가 마찬가지로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짝수를 만들려면 여기 끝에 뭐가 와야죠? 0, 2, 4, 6이 와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맨 앞자리에는 7가지밖에 못 오니까, 그러니까 0은 못 오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가운데는 8가지가 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치? 얘의 경우의 수는 어때? 귀찮으니까 그냥 7 곱하기 8, 4, 32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모두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자연수. 0을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 총 몇 가지야? 7, 7, 7 이렇게 되겠죠. 얘는 7 곱하기 그냥 49다. 한번 해보자. 이 겹치는 걸 한번 생각해봐. 겹치는 건 뭐야? 모두 자연수이면서 짝수인 걸 찾고 싶어. 그러면 요 끝자리에 뭐가 오면 되니? 2, 4, 6이 오면 되겠죠. 그러면서 모두 자연수여야 되니까 7 곱하기 여기에 3가지밖에 못 온다. 내가 7 곱하기 2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됐니?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뭐라고 해주면 돼? 전체가 7 곱하기 64인데 내가 구해줄 해당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32 더하기 40 빼기 21입니다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해주면은 답이 16분의 15가 뜰 것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너무 쉬웠는데 29번을 한번 보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지금 얘가 뭐야? 단순 함수지? 점점점 그러니까 같거나 점점 커진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나를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됐네. 그럼 봐봐, 얘네가 단조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얘네가 0보다 작다라는 걸로 봐서 얘네의 부호가 중요한데 그 부호는 어때? 결국 4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소리는 홀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가 3개 아니면 마이너스가 1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래도 돼? 안 되지. 왜? 얘는 단조 증가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한 번 전환이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플러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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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아직 안 정해진 숫자가 있죠. 그게 뭐야? F-3이랑 F3을 아직 안 정해줬어. 근데 사실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 어차피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겠지, 여기도 플러스겠지. 정해진 거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경우밖에 없을 거고, 그때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어때? 마이너스인 놈과 플러스인 놈으로 나누어 보자. 우리가 요 단조 증가함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크기가 정해진 순열이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뽑기를 할 때 어떻게 뽑아줘요? 음수인 놈은 얘네밖에 없잖아. 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기만 하면 얘네한테 그 순서 크기대로 부여를 해주면 그냥 나열까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얘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3개야. 그 3개의 양수들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기만 하면 된다. 얘는 어때? 3개 중에 마찬가지로 2개를 뽑고 3개 중에 4개를 뽑아주면 되는데 어때? 경우의 수가 완전히 똑같지? 얘를 계산해보니까
90이고 얘를 계산해 보니까 90이고 더하면 180이다 라고 풀면 문제가 너무 쉬운데? 하고 답지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푸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좀 허무했어요. 28, 29 두 문제 푸는데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뭐야 씨발 이게 다야? 하고 30번으로 넘어가 봤어. 30번에서 꽤나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막혔던 이유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 30번에. 뭐 어쨌든 확통 문제를 풀 때 사실 우리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하던 계산대로 밀면 된다. 이게 사실 확통 문제 대부분의 경우의 수와 확률 계산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 나는 30번만 보죠.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8장의 카드가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얘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색깔을 적는데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연속된 3장의 카드에 적힌 알파벳이 서로 다를 때를 조건으로 갖고 내가 구해야 되는 해당 경우는 ABCD가 각각 2장이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연속된 3장의 카드에 적힌 알파벳이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구해보자. 다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일단 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결국 순서대로 알파벳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뭘 적는지가 중요한가? 어쨌든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카드에다가 첫 번째 쓸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적은 숫자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를 예를 들어서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C도 한번 적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왜냐면 A, B, C 연속된 3장의 카드에 적힌 알파벳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C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겠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다음엔 어때? 이제 B, C 그 다음에 올 게 뭐지? A 아니면 D야. 그치? 몇 가지야? 2가지가 또 만약에 뭐 A가 왔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C, A 그 다음 뭐지? B 아니면 D잖아. 또 몇 가지야? 또 2가지야. 그러니까 계속 2가지야. 전체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얘네가 4개, 3개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 2개에서 안 쓴 문자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였어.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구해? 뭐 계산이 빡세니까 3 곱하기 2의 8승이라고 그냥 묶어놓고 나중에 계산을 할게. 알겠지? 그럼 이제 나는 해당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해당 경우의 수는 뭐야? A, B, C, D가 진짜 2장만 써야 된다. 요 상황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 잡아줄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A, B 얘를 그냥 기본 카드로 그냥 계산을 해. 4 곱하기 3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C냐 D냐 오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지 않잖아.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밀고 갈 거예요. 지금 얘네를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3개에 서로 다른 숫자를 적는 거는 어차피 모든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사건의 대칭성이 있다. 이 24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사건의 대칭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밀어도 돼요. 이 다음이 문제거든. 잘 들어봐. C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니? A 아니면 D가 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A랑 D가 오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좀 달라져. 왜 달라지게?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D에 그 내가 사건의 대칭성 얘기할 때 이 문자의 지위가 같냐 다르냐로 내가 구분하는 거라 그랬잖아. A랑 D의 지위가 똑같아? 그렇지 않아. 왜?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A는 이미 앞에서 썼다라는 점에서 D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A가 왔다면 여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 결국 나열해야 돼. 노가다를 해야 돼. 수영도 문제더라. 그러니까 뾰족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해? 일단 딘치늘하게 한번 해보자. 어때 돼? C, A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니? B 아니면 D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A, B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어?
C 아니면 D가 올 수 있어. B, C 다음에는 A랑 D가 올 수 있는데 문제가 뭐야? 내가 이미 A는 여기서 2번 써버렸어. 그랬기 때문에 A는 사실 D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여기서 A가 올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렇게 되면 잘 봐봐. 지금 A, B, C, A, B, C, D 썼어. 지금 문자 하나 남았지? 근데 남은 게 뭐야? D밖에 없어. 올 수 있어? 없다. 그러니까 이해 안 돼. 그러면 A, B, D 그 다음에는 B, D면 A, C인데 또 A 못 오잖아. 그럼 D, C 남았거든? D, C는 어때? 또 A, B가 올 수 있는데 A 올 수 있어? 올 수가 없어요. B는요? B 안 되냐? D, C, A, B.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B 왜 안 되지? 아, B 야, 여기 썼구나. 3번 쓰는 거 또 안 되네. 이게 또 안 돼.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 안 돼. 얘 또 한번 체크해봐요. 얘는 어때? A 다음에 D가 온다면? A, D, B, C가 올 수 있겠지. D, B, A, C가 올 수 있겠지. 근데 A는 안 된다고. 못 온다고. 그지?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A, D가 올 수 있을 텐데 A 안 된다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어때? A, B, C, A, D, B, C, D. 걸릴 거 없지?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A라는 문자만 이상할 뿐 B랑 C의 지위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가 나왔으면 여기서도 반드시 한 개가 나오긴 할 거야.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자. 어때? D, C 다음에는 A 아니면 B가 와야 되는데 A는 못 쓴다고요. C, B 그러면 A랑 D가 올 수 있는데 A 안 된다니까. 그럼 D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A 루트로 오는 경우에는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2가지가 올 수 있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에 A가 오냐 D가 오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A가 오는 경우는 2가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 D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D도 한번 체크해볼게. D는 이 경우는 A, B, C, D 다 한 번씩밖에 안 썼거든? 그럼 나머지로 쭉 밀 수 있어. C, D 다음에는 A랑 B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A, B, C, D를 한 번씩 다 쓴 상황에서 A의 지위와 B의 지위가 어때?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만 구한다면 2배 줘도 돼. 오케이? A 어때요? DA면 B 아니면 C가 올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A, B 다음에는 C 아니면 D가 올 거고 그러면 C 다음에는 B, C, A, D가 올 수 있는데 A를 3번 써버렸네? 이거 안 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A, B, C, D, A, B, C 한 다음에는 사실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D밖에 못 오겠네. 그죠? 같은 논리로 A, B, C, D, A, B, D, C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A, B, C, D, A, C B 아니면 D인데 이 경우는 D고 이 경우는 B일 거야. 다 괜찮지? 다 똑같지? 여기 몇 가지 나와? 4가지. 그럼 얘도 몇 가지 나올 거야? 4가지. 더하면 8가지. 이게 해당 경우였다 이 소리야.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전체 경우가 3 곱하기 2의 8승이라고 내가 구해놨는데 그 중에서 해당 경우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계산해주면 3 날리고요. 2의 8승이랑 8 날리면 2의 5승 떨어지고 32분의 10이네. 32분의 10은 또 16분의 5로 약분이 되니까 답이 21이다. 그치? 여기까지가 확통 30번. 이거는 그냥 진짜 노가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따로 이제 내가 이걸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복 순열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근데 노가다를 할 때
가장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 노가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건 뭐야? 사건의 대칭성이야. 그리고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기는 했을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마무리 지읍시다. 자, 미적! 미적! 예. 미적 보자. 미적은 3점짜리 할만하니? 뭐 26번 가서 닮아 27 해줘야? 27 해줄 필요 있나? 업조 괜찮지? 27에서 주의할 건 뭐야? 변곡점이 존재하려면 이계도함수 이퀄 0 얘 해가 존재하면 된다, 맞지? 아니요. 아니에요. 왜? 뚫고 지나가. 그렇죠. 부호 변화도 있어야 되고 뚫고 지나가야 되고 단일근을 가질 필요는 없지. 사실 삼중근 가져도 그냥 뚫고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부호 변화를 반드시 그래 좀 해주길 바라고요. 28번 한번 봅시다. 28번. 급수가 수렴하고 그하고 8이다. 급수가 수렴하고 그하고 4다. 여기서 목모아 외치고 있는 정보가 하나가 있어서 뭐야? 부호분수잖아, 맞지? 그러면서 얘를 한번 찢어보려고 보니까요. 얘 둘의 차이는 2네. 그러면 2분의 A에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쭉쭉쭉 계산하면 얘가 다 없어지면서 2분의 AN만 남겠죠. 병신같이 푼 거지. 왜? 뭐가 문제야? 그지? n에다가 집어넣는 숫자 보면은 an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 2분의 자 n에다가 만약에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2분의 a3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하나만 더 써줄게. 2분의 a4 한 다음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어주는 게 요게 8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거는 어때? 밑에 것도 밑에 거는 근데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아유. 그지? 나열은 해봤니? 나열은 안 해보자. 어때요? 3분의 A2 빼기 A1 5분의 A3 빼기 A2 7분의 A4 빼기 A3 무한대로 계산을 하면 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소리. 근데 여기 있는 357 여기 있는 357 얘네 연관성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거는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3분의 A1 마이너스 3분의 A1 여기 있고 3분의 2 뭐 이 새끼 왜 3야? 2랑 3이죠. 이런 걸 얘기를 해달라고. 인지했는데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요. 3분의 3분의가 여기 그대로 있고 5분의 5분의가 그대로 여기 있고 7분의 7분의도 쭉 있을 테니까 위에 있는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A1 이 새끼 혼자 살아남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내 앞에 2분의 1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은 어때요? 3분의 A2-A1 쭉쭉쭉 다 전개해서 나열을 해보면 결국 요런 꼬라지가 되겠지. 이게 8이다 라는 거잖아. 뭐 한 거냐면 얘를 그냥 다 전개를 한 거예요. 전개를 해보니까 얘 값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여기 2고 넘어가면 10이고 2배니까 20이다.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씨발 다는 뭐예요, 쌤? 다는 대체 뭐 하라고 쓰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뭐 때문이라고? 수렴 조건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냥 단순하게 얘가 그 뭐야 다항식은 아니야. 당연하게도 다항식은 아니야. 몰라. 근데 얘 차수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가 몇 차야? 1차야. 그럼 A는 1차보다는 작은 값. 뭐 0.8차? 0. 몰라 2분의 루트 2차?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보다는 차수가 낮다 이 소리야. 근데 봐봐. 요 수열 두 개를 한번 볼래? 얘 분모 몇 차지? 2차지. 근데 봐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얘가 2차기 때문에 얘는 2차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이 소리야. 근데 얘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놈이 1차
1차여도 요게 0으로 갈 수 있잖아. 왜? 만약에 정확히 1차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1차고 얘 1차야. 근데 여기 보잡해봐요. n 플러스 1이고 이게 an이지. 그럼 어때요? 최고차수가 없어지면서 요게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얘네를 쭉쭉쭉 나열을 했을 때 A 무한대가 어떻게 돼? 발산해버려. 무한대로 가버려. 그럼 그 수렴한다는 조건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뭔 말이냐면 우리 그거 알잖아. 수렴하면 0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하니? 그건 아니라고. 얘가 1차면은 얘가 수렴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얘가 1차면은 뭐 계산상 봤을 때 얘가 수렴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극한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N은 1차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그래서 문제의 그 해석 정당성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부여를 한 거고요. 29번 봅시다. 29번도 할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문제 경험이 너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나는 잘 봐봐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주었어. 근데 x 플러스 1과 x의 관계를 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9부터 10까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면 1을 2를 통해서 2, 3을 구하고 2, 3을 통해서 3, 4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봐봐 1, 2를 줬을 때 2, 3을 구해보세요도 아니고 3, 4를 구해보시오도 아니고 90을 구하래. 뭔 소리겠어? 이 짓거리를 정말 얘들아 8번은 해야 돼 라는 뜻일까? 규칙성 나올 테니까 좀만 버티고 해봐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나는 이 함수를 보기보다 결국 적분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볼 거야. 적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얘를 적분할 수 있겠니?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네도 알아. x 플러스 1 포함되어 있는 놈 얘를 만약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1부터 2까지 fx dx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버무려 보자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놈을 0부터 1까지 여기 있는 놈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 볼래요? 좌변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얘를 적분하는 건데 얘는 누가 봐도 무슨 적분하라는 소리야? 부분 적분하라는 소리야. 여기를 x로 놓고 얘를 1로 놓으면은 v 프라임이 f 프라임 x고 v가 fx니까 이렇게 가주면 어때? 마이너스 살아 있고요. x, f, x 0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리고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니까 더하기 해서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원했던 결과야. 어떤 결과? 얘를 통해서 얘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적분 구간만 1부터 2까지로 바꿔주면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만 2부터 3까지의 관계를 또 유출할 수 있고 뭐 이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얘만 좀 계산해줄까? 요 계산 어떻게 하니?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나는 이거를 쭉 나열해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0 집어넣었다고 해서 0이 없어지고 1 집어넣은 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고 해서 생략하지 말고 일일이 한번 다 써주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먼저 써줄까? 1 곱하기 F1 더하기 0 곱하기 F0 더하기 0부터 1까지 fx dx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짓거리를 내가 계속 해줄 거야. 저 적분 구간을 1부터 2까지로 바꿔줄게. 그럼 얘는 2부터 4까지 fx dx가 되고 규칙상 잘 봐봐. 난 이제 얘를 뭘로 바꿀 거라고? 1부터 2까지로 바꿀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f2 더하기 1f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뭘로 바뀌고 1부터 2까지로 바뀔 거고 한 번만 더 써보자. 3부터 4까지 fx dx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 곱하기 f3 2 곱하기 f2 그래서 2부터 3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쭉쭉 써주고 내 최종 목표는 9부터 10까지니까 9부터 10까지를 써주면 어떻게 돼?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되냐? 마이너스 붙는 건 뭐야? 마이너스 9 f 9가 뜨죠? 플러스 붙는 놈은? 플러스 붙는 놈은 8 f 8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8부터 9까지 fx dx가 된다. 얘를 누가 봐도 뭐 하고 싶어? 다 더해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 얘 없어지지? 얘 같은 논리를 쭉 하면 얘까지 같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어때? 얘 없어지고 얘 쭉쭉쭉 하면 얘까지 같이 없어질 거야. 그럼 좌변에 남는 건 내가 구하고 싶은 그냥 9부터 10까지 얘 값이 남고 우변에 남는 건 뭐 남아? f의 값 남네요? 얘는 몇이야? f9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54 남네. 게다가 얘도 남았지? 얘는 몇이야? 1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내가 구할 거는 f1 더하기 55라고. f1을 그럼 구해줘야 되는데 f1을 어떻게 구하지? 처음에 내가 생각을 한 건데 이거를 그래도 내가 식을 써먹었는데 f1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날아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새끼를 알아도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를 보니까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x에다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f1이 몇이더라? 0이더라. 답이 55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됐죠? 여기까지는 쉬웠어. 30번. 쉬는 시간에 내가 숙제 내줬잖아. 그거 이름 그 이름 뭐야? 부등호예요. 진짜? 이름이 부등호래? 그러니까 부등호 중에 하나 등호가 아닌 놈들을 그냥 묶어서 그냥 다 부등호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다 부등호야? 진짜로? 충분하네. 수학 차트 귀찮은 등호 아니면 다 부등호다? 뭐? 부등호의 종류라는 거기 표에 적이 없는데. 없어? 뭐야? 부등호 이 평이 있는데. 포함돼 있어? 맞아? 공유를 좀 해. 에? 지랄하지 말고. 부등호 종류가 안에 있네요. 있어? 부등호야? 그것도. 네 있어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신기해. 30번 보죠. 이 문제는 영어 단어로 비유를 하면 니네가 어려울 만한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 아니 쉬운 걸로 할게. 내가 애초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onvenient 뭐야? 편의. 편리한 이런 거죠. convenient 편리한. 니네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 convenient 편리한, convenient 편리한, convenient 편리한 이렇게 하잖아. 편리한 영어로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씨발 편리한 씨발 존나 많은데? 존나 많은데 하나도 생각 안 나.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지? 하나만 해볼까? 뭐가 있을까? 독창적인 영어로 뭐야? 아이콘 이지를 한다고. 그건 유니크가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유니크 독창. 다 다른 걸로 쓰세요. 독창적인 말고 뭐가 있을까? 저희. 씨발 뭐가 있냐? 아무나 생각나면 좀 내봐.
뭐가 있지? C로 시작하는 심사숙고하다. 아 그래 심사숙고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평상시엔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에는 심사숙고하다 존나 많이 나오잖아. 심사숙고가 뭐지? 컨템플레이트. 아, 그럼 뭐 하여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매번 영어 단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한국말 했을 때 영어 단어 하면 잘 안 나온다. 일풀탄탄 것도. 그래.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보고 뭘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기울기가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 있어. 그때 1풀 탄탄 탄마탄 얘가 의미하는 바를 한국말로 해석해봐. 풀네임으로 얘가 풀네임으로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를 씌운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가 예각이 세타라고 하면은 얘가 이루는 각에다가 탄젠트를 씌운 게 이거라고.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냐? 원래 절대값 있지 않았냐? 자 봐봐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다가 탄젠트를 씌운 거다라고 하면 되죠. 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이루는 각은 예각도 되고 둔각도 될 거 아니야. 둔각을 제외하고 예각만 봐줍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오케이? 하여간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얘를 탄젠트 세타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나마 문제를 보기가 조금 편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내가 어떤 직선을 그릴 건데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대. 그 말은 한 놈은 증가하는데 한 놈은 감소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볼게. 요 놈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 놈이 이렇게 감소해. 그래서 얘가 만나는 그 얘를 한번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울기가 알파고 얘 기울기가 베타인데 얘 직선이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막 변하면서 이렇게 맞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각은 계속 세타로 유지가 되는 그 도형.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점을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세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니네는 어떤 도형을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원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예를 들어 이게 지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름 기준으로 내가 얘를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 다 몇 도야? 90도야. 그 이유는 원주각이죠. 요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얘가 이루는 각이 평각 180도잖아. 그럼 중심과 이루는 요 선 기준으로 여기가 이루는 각의 절반이 얘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이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는 이 정확히 90도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세타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 일반적인 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예를 들어 여기 기준으로 얘가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얘가 어떻게 돼? 세타의 값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계속 세타를 유지를 하면서 얘가 움직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저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원. 물론 요 원의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처럼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가 저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 각이 더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각을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이 지름을 더 키우면 된다. 어쨌든 반지름에 의해서 저 각이 달라지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각이 달라지면 반지름이 달라진다. 서로 연관이 있는 문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잘 봐. 결국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넓이가 t에 대한 함수야. 근데 t가 3분의 루트 3이 됐으면 좋겠대. 그 t는 뭐였어? 탄젠트 세타였거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세타의 값은 뭐지? 60도? 30도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도형을 원하는 거냐면 얘가 30도인 순간 이거를 원하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잘 봐봐. 결국 FT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FT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얘들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분명히 알파 베타가 0보다 뭐야 이거는? 원이 아니라 감자인데 이거. 분명히 내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알았어. 다시 그리 귀찮아서 그래. 이것도 거지 같은 거 알아요.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파 양수로 놓고 베타 음수로 놓자 라고 해서 그린 거잖아. 근데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 거가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되죠.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이런 식으로. 얘가 세타가 만들어지면 되잖아. 사실상 원래는 잘 들어봐. 이 FT라는 놈은 이 조건이 없었잖아? 이 조건이 없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겨? 조랭이 떡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잖아? 조랭이 떡처럼 생겼을 거야. 근데 Y1이라는 요 위의 점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이 FT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거기에다가 나는 뭘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랑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봐야 되는 건 여기의 넓이야.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내가 얘가 이렇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지금 놓은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원의 중심, 가상의 원의 중심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의 각은 몇 도예요? 몇 도가 아니라 몇이야? 2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얘 총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이렇게 이었어. 얘는 되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정말 그럴까? 네. 왜? 원은 대칭이 있었어. 중심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얘도 대칭이죠. 그리고 요거 기준으로 얘도 대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 직선 위에 얘도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특히나 그게 원의 일부라면 뭐 써야 된다 그랬어? 부채꼴 써야 된다 그랬고, 나머지 도형은 어때?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넓이를, 요 FT를 세타에 대해서 한번 다 표현해 보려면 결국 뭐가 중요해? 각 나왔지?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네 길이들이 다 나오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그치? 내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서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여기가 2세타면 여기는 세타가 되죠.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가 사인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몇이야?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뜬다 이 소리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떠? 사인 세타분의 1이 뜨니까 요 부채꼴 넓이부터 보여줄게. 부채꼴은 여기가 2세타겠죠?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 중심각 2세타 이렇게 뜨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넓이들도 3개를 다 구해줄게. 근데 그 전에 잘 봐. 결국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나는 뭐 쓰는 게 좀 더 편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는 게 편하잖아. 근데 여기가 2세타인데 여기는 몇이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2세타지. 그치?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나 사인 2세타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그냥 나 뭐 해주면 돼? 삼각형 하나의 넓이 얘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되고 거기다 뭘 곱해요? 사인 2세타를 구하는데 걔가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 그러니까 ft라는 놈을 내가 뭐라고 잡아주면 돼? 2sin 제곱 세타 분의 1로 얘네가 묶이지. 그러면서 얘가 2세타 더하기 3sin 2세타가 된다라는 거야. 난 프라임 구하는 거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 얘는 세타에 대한 함수인데 t에 대한 함수는 뭐야? 그럼 요거 어떻게 해요? 음함수의 미분으로 가야 되나? 그것보다는 t가 그냥 몇이야? 탄젠트 세타잖아. 그냥 이렇게 놓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식은 어차피 세타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분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시컨트 제곱 세타의 f 프라임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게 요거 귀찮아 죽겠네.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을 할게. 2분의 1 살아놓고 앞미분. 자, 봐. 얘가 코시컨트라고 할게. 코시컨트. 2분의 1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할게. 코시컨트 제곱을 미분하면은 2 코시컨트 세타가 나오고요. 속미분까지 해줘야 되는데 코시컨트를 미분하는 건 진짜 거의 한 3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이거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다고. 그래도 시컨트 미분은 외웠을 거 아니야. 시컨트는 시컨트 탄젠트. 근데 코시컨트는 그냥 코만 붙여주면 된다. 대신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줘. 앞미분만 한 거니까. 더하기 뒷 미분해주면 2분의 코시컨트 제곱 세타 한 다음에 세타 더하기 6 사인 세타. 이렇게 빠지면 되겠지. 코사인. 아 그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세타가 왜 2 아니에요? 뭐라고? 아 2지.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비웃지는 말고. 이거 비웃었어요? 너가 이랬잖아. 예대했어요. 아 저는 그럼 그냥 뿌듯한 둘 다 남고. 그래서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야? 요거잖아. 세타가 몇일 때? 6분의 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항등식에다가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만 집어넣어서 쭉쭉쭉쭉 끄득고 해서 계산해주면 그냥 답 나와요. 할 때 팁은 얘네들 계산하는 게 좀 거지 같으니까 미리 그냥 2, 1, 루트 3 만들어 놓고 여기가 6분의 파이다. 그림 보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거야. 숫자 집어넣는 게 막 그 꿈속에서 달리듯이 약간 이렇게 막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막 할 거야. 대입하면 답 나와.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파이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제곱해서 더하면 37이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 1필턴 탄탄마탄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고 두 번째로 이거 가지고 그림으로 얘를 표현을 할 때 원주각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야 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뒤에 계산이 역 같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